이 랑모이는 재행동 스킬을 가진 캐릭터가 도합 7개 있습니다. 이 재행동이라는 건 본인이 재행동하는 거 말고 다른 캐릭터를 재행동하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행동 스킬 자체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이 가능하고 내 덱에서 가장 고성능 캐릭터를 다시 한번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 이런 SRPG 게임에서는 충분히 입지가 있는 스킬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캐릭풀 자체가 적은 유비는 대부분의 재행동 캐릭이 저투자 고효율을 내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 있어서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7캐릭터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고인물이야 이미 다 알겠지만은 혹시나 아직 모르는 분들은 이제 이런 캐릭이 있구나 알아두시고 나중에 활용을 하시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애냐입니다. 예전에 한번 가이드 영상을 올렸었죠. 얘는 제가 선도가 3스택이 된 이후부터 얘는 예언 스킬 자체가 재행동 스킬로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선도 3스택을 포함한 캐릭 메커니즘 관련해선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냐는 똑같은 걸 다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영상에서 말 못한 거 2가지를 좀 말해보고 싶습니다. 애냐로 이제 발두르나 소피아 같은 캐릭터로 쿨초를 시켜요. 그래서 1턴부터 재행동 없이 바로 각성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턴 만에 끝낼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가 재행동 캐릭 2개 있으면 1턴부터 선도 3스택 쌓을 수 있다 하지 않았냐? 그거는 일단 발두르로 애냐를 쿨초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 자체가 이제 재행동이 하나 들어가거나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히 캐릭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단히 틈 문제가 제일 큽니다. 카스미를 예시로 들면 만약에 헤임달 버프를 카스미한테 줬다 가정을 하고 그거 딱 1턴만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애냐 이거 선도 3스택 쌓고 카스미 4번 행동하게 해봐야 최초 한 번만 딜이 세지 나머지는 그 정도 딜이 안 나옵니다. 또 황혼 6-3 같이 애초에 애매한 딜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자리에 란포드나 꺽쇠 같은 거 넣어서 이제 데미지 증폭을 시키고 한방 딜을 끌어올리겠다, 그런 의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다른 건 뭐냐면 제가 1턴부터 이 선도 3스택을 쌓으려면 재행동 스킬이 2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 재행동 2번을 그냥 딜러해 주는 거랑 얘한테 주는 거랑 무슨 차이냐?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고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재행동 캐릭 2개 집어넣고 딜러한테 재행동 2번 주면 딜러만 3번 행동을 하겠죠? 근데 얘한테 재행동을 2번 주게 되면 행동 횟수를 따질 때 이 애냐는 4번, 딜러는 3번 행동을 합니다. 이걸로 복사한 딜러도 결국 그 딜러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냐가 만약에 받은 어게인 횟수를 n이라고 한다면 n 플러스 1회 행동을 더 해버리는 데다가 이후에 2턴부터 또 이 예언 재행동 스킬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절대 손해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거는 쿨타임 초기화 옵션까지 있죠. 그리고 얘가 딜이 약한 게 아닙니다. 얘 선도 3스택 쌓이면은 이거 피징 30%에 이 지력이 25%이기 때문에 애지간한 마딜보다 데미지가 세요. 사거리도 5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만 말해보고 애냐는 넘어갈게요. 2번째는 플로렌티아입니다. 얘를 이제 와서 뽑아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결론 먼저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뽑으라고 합니다. 리아나가 플로렌티아보다 고평가되는 이유는 결국 서밋 때문이에요. 다른 거 볼 게 없습니다. PVE에서 재행동 캐릭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PVE만 볼 거면 이 플로렌티아가 리아나보다 저평가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리아나보다 고평가될 캐릭이에요. 얘도 결국 캐릭터 출시를 보면 9캐릭터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뽑기 꺼려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첫 출시에 이 플로렌티아 이미지가 육성이 강제된다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어서 그게 만약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최고 장점이 뭐냐면 이 재행동 스킬 쿨타임이 없습니다. 매턴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행동 종료 시마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챌린지 기믹, 예시를 들면 저기 저 뭐냐 그 DOA 콜라보 챌린지 있죠. 그것처럼 별도로 이제 기믹으로 어게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얘는 막 한 턴에 어게인을 2번, 3번씩 걸기도 해요. 행동 종료할 때마다 이 동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행동을 쓰려면 이 모략이라는 스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몹을 잡아야 얻을 수 있거든요. 저기 사망시. 몹이 없는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육성 단계에서는 이런 잠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엄청난 효율이 나오고, 몹이 없는 환경에서는 그 정도의 효율은 안 나오지만 보면은 초절 강화 효과가 부여됐다면 매턴 2개씩 획득이 가능합니다. 또 각성기 쓸 때마다 최대 2개씩 추가로 얻을 수도 있어요. 제가 SP 영상에서 말 못했던 거 하나가, 베르나르트가 얘한테 초절 효과를 넣어줄 수 있는 몇 없는 정상 캐릭이에요. 레이드에서는 이 란포드가 넣어주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란포드 얘는 턴을 낭비해요. 그 초절 때문에. 그러니까 란포드 자체의 딜 지분이 적은 레이드급이니까 쓰는 거지, 레이드 제외한 PVE에서 얘 초절 준다고 란포드 넣는 건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상 베른하르트가 유일해요. 그게 또 제가 베른을 추천 캐릭에 넣은 이유 중에 하나도 되거든요. 얘가 육성 강제 얘기가 왜 나왔냐면, 육성 기준으로 스타트 모략 그게 5개예요. 그리고 얘가 재행동 스킬을 쓸 때 들어가는 모략도 5개입니다. 그래서 1턴부터 얘가 어게인을 쓰려면 육성 달아야 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었던 거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각성기도 있고 이 전장으로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성에 전장만 있어도 1턴 어게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얘 사성 전장으로 거의 3년을 골수까지 그냥 빨아먹었어요. 어차피 재행동 스킬을 2번 이상 볼 거면 사성이든 육성이든 간에 얘 몹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극한의 가성비 캐릭이자 몇 안 되는 현역 국회 중 하나예요. 세 번째는 리아나입니다. 얘가 웃긴 게, 얘가 랑모 오픈부터 7년 가까이 계속 언급이 되는 이유가 결국 서밋 때문이에요. 얘가 모든 시즌에서 공장되게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빠졌다 들어갔다 그렇게 하는데 수명만 보면 얘 이길 캐릭터가 없습니다. 얘보다 수명 긴 캐릭터가 없어요. PVE만 볼 거면 얘가 이 어게인 스킬 쿨타임이 2턴이에요. 1턴 했으면 4턴 가서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표기가 2턴이라 짧아 보이는 거지 스킬을 사용한 그 턴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랑모 쿨타임은 표기되는 거에 플러스 1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야 힐러가 정말 제한적이었기에 이 어게인 스킬이 있는데 힐량까지 높네? 거기에 디버프 제거까지 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힐, 디버프 제거 혹은 면역 이거를 부가 옵션으로 달고 있는 그런 뇌절 사기 딜러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요거 외의 장점은 이미 퇴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PVE만 본다면 이 어게인 스킬을 다른 캐릭터만큼 이제 애쉬엔이나 플로렌, 애냐만큼 자주 사용은 못하다 보니 옛날만큼의 위상은 없긴 한데, 저는 얘도 웬만하면 무조건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 이 재행동 스킬 가진 캐릭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이고, 또 랑모 지금 한섭 서밋 상황이 좀 그렇긴 해도 뉴비 중에 일부는 분명히 서밋으로 유입이 될 거거든요. 그때 가서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하는 캐릭입니다. 이게 뭐 각성기도 아니고 초반에는 가성비로 써먹다가 초반엔 그냥 요것만 배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엔 그렇게 가성비로 써먹다가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면 후반, 그러니까 서밋 가서도 효율을 확실하게 뽑아주는 그런 캐릭입니다. 또 미니 주그라 요 악셀을 이제 끼게 되면은 버프 지속 턴수가 1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성기도 1턴만 비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 미니 주그라 효율도 거의 최고 수준으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캐릭입니다. 네 번째는 애쉬엔입니다.
이야, 이 친구 정말 기가 막히죠? 저는 솔직히 랑모 PVE 원탑은 진짜 누구냐? 라고 물으면 후보 중에 얘를 생각할 정도로 얘가 진짜 도라이예요. 얘는 일단 이 캐릭터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님들 범용성 따질 거면 있잖아요. 얘한테 갖다 비빌 수 있는 캐릭이 없어요. 대부분 범용성이 높으면 고점이 병신이거든요. 근데 얘는 만약에 어기인을 줘서 얻는 이득을 얘가 넣는 데미지로 가정한다 치면 얘 고점도 넘사입니다. 제가 애냐 가이드에서 애냐가 활용전기 빼고는 다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얘는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냥 없어. 저도 그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일단 넣고 봅니다. 얘는. 이 캐릭터는. 심지어 율정도요. 제가 율정 영상 하나 올렸었죠? 빅멜이랑 같이 거의 모든 스테이지에서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 심지어 레이드 고정 요원이에요. 실전 평균 재행동 이 통제 기술 그러니까 질주 쿨타임도 최소한 리하나보다는 짧습니다. 얘가 킬을 못 단다 가정해도 평균 쿨타임이 리하나보다는 짧아요 일단. 그리고 용병 영상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용병을 이 비병밖에 못 쓰는 딜러는 데미지가 더럽게 약하기 때문에 성능상 볼 게 없다. 이 캐릭터는 예외예요. 얘가 뭐 기동성이 필요 없으면 화려한 계열 투자를 끼긴 하는데 근데 무지개 페가서스 끼고도 애지간한 단타형 딜러 데미지는 다 이길 정도로 본체 딜이 상당합니다. 이 1.8기수 검은급 스킬을 이 두 개를 쿨타임 없이 계속 써요. 킬을 따든 못 따든 간에. 그래서 데미지가 정말 강합니다. 이 자체 체급도 나쁘지 않고요. 각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눈부심 스택 있죠. 요 눈부심 스택에 따라서 이 각성기 데미지가 달라지는데 0스택, 1스택 기준에선 검원이 더 강합니다. 그 2스택 기준에선 이 두 스킬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3스택 기준에선 각성기가 확실하게 검원보다 더 강력합니다. 거의 2.0 개수라 보면 돼요. 일단 재행동 유틸이 있는 캐릭 중에 딜을 박을 수 있는 캐릭이 이거랑 애냐뿐입니다. 얘가 그렇다고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딜량도 아니고 정말 강해요. 그냥 이 캐릭터 만약에 배너가 있다. 뭐 소원이든 3인이든 그냥 신캐고 나발이고 이거 먼저 뽑으세요. 이 캐릭터의 정확한 메커니즘 역시 따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얘입니다. 아카야. 맵에 아군이든 소환수든 적이든 그냥 뭐라도 아무거나 하나 죽이면 늑대가 나와요. 그 늑대를 죽이고 재행동을 주는 그런 스킬입니다. 야성 폭발이. 해당 늑대는 퇴각 처리이기 때문에 부대의 사망 시 발동 옵션이 전부 적용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발가스 경로 켜지는 거라든지 긴토끼 재행동 혹은 미미르 아니면 플로렌이나 이제 화이트시시 스택 쌓는 거 아니면 뭐 에린 초절 리필 이런 거 전부 이 스킬을 쓰면 추가적인 적용이 됩니다. 또 이 캐릭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재행동을 받은 캐릭터는 이 늑대 위치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어게인을 주면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런 식의 텔레포트이죠. 이런 식의 활용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 이제 배치를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효율을 좋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또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서밋에서 간간히 모습을 보이는 그런 캐릭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등반하는데 얘 쓰는 사람 2번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전장에 사망시킬 부대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온 게 전장입니다. 행동 종료 시 그냥 하나를 소환을 해요. 이 시카의 혈통이란 재행기를 쓰면 전장 옵션으로 아까 보셨죠? 늑대가 하나 소환이 되고 그걸로 바로 재행동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가성비로 치면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재행동 캐릭터라고 해봐야 황혼 같은 거 보면 재행동 한번 걸어주고 집어넣고 끝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뭐 사성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요 전장 딱 하나면 100%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노선으로 추천 캐릭에 넣은 그런 캐릭터예요. 얘가 최대치로 육성을 한다 해도 이 데미지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각성기 보면 뭐 이런 식의 소소한 디버프 오라 효과가 있긴 한데 뭐 거의 쓸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는 얘입니다. 화이트 시시. 이 캐릭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어요. 기존 플로렌티아의 그 오명 있죠. 육성 강제. 그거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게 이 캐릭터입니다. 얘는 육성이 강제되는데 육성을 찍어도 단독으로는 1턴 어게인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키우지 않은 이유입니다. 얘가 3성이든 6성이든 간에 1턴의 어게인을 주려면 결국 특정 캐릭터와 조합이 돼야 돼요. 3성과 6성의 차이는 2턴 가서 어게인을 줄 수 있는 게 확정이냐 아니냐의 그 차이입니다. 얘 3성부터 5성은 있잖아요. 2턴에 가서도 단독으로는 어게인을 못 쓸 수도 있어요. 제 행동을. 보면은 플로렌티아 모략과 비슷하게 전쟁 자금이라는 스택이 있습니다. 각성기를 보면 이 올인 있죠. 전쟁 자금을 5개 소비해서 제 행동을 걸어주는 겁니다. 근데 쿨타임도 3턴이에요. 문제는 이 전쟁 자금 수급 방식입니다. 이 고육이든 이 전장 효과든 간에 턴을 시작할 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재행동 받고 그런 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턴에서 2턴, 2턴에서 3턴 이런 식으로 다음 턴 넘어갈 때 수급이 되고 혹은 이 장기 투자를 걸어준 캐릭터가 몹을 잡아야 됩니다. 각성기 패시브를 보면 있잖아요. 소환물이 사망할 때마다 전쟁 자금을 획득을 해요. 뭐 부대가 아닙니다. 소환물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얘랑 그래서 조합될 수 있는 캐릭이 그냥 유니콘 그거 일반 소환해서 던질 수 있는 크리스. 가장 베스트는 아카야예요. 아카야가 최대 늑대를 2마리까지 1턴에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 늑대도 소환수 판정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카야랑 조합되면 정상적인 어게인 캐릭터 2개로서 완성이 돼요. 이때는 3성이든 6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6성이면 몹이 없는 환경이어도 1턴 어게인이 가능하긴 한데 사용처를 잘 판단하게 된다면 3성으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캐릭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시랑 아카야가 조합될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몹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몹을 잡으면 이제 늑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늑대를 죽여요. 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보스한테 갖다 박으면 돼요. 그러면 저게 죽으면 소환물 판정이기 때문에 얘한테 스택이 하나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시카 혈통이라는 스킬을 쓰게 되면 전장 효과로 인해서 하나가 더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제 행동을 걸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늑대가 총 2마리 죽었기 때문에 소환수가 2개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쟁 자금이 2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게인 2번 사용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둘 다 정상적인 재행동 캐릭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아카야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화이트 시즈란 캐릭터도 별도의 그러니까 전장 정도만 투자를 해주면 사용해볼 만한 건덕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은 얘예요. 윌러. 이 진영 재정비라는 스킬을 보면 재행동을 주는 건 맞는데 근데 병사가 전멸한 상태여야만 재행동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 윌러가 언급되지 않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 윌러도 생각해보면 사용해볼 만한 건덕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3가지 사용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님들 그 오딘 사용할 때 보면 오딘에다가 어게인 주잖아요. 1턴 클리어 한다고. 거기에다가 굳이 뭐 플로렌티아, 애쉬엔, 리아나를 아깝게 갖다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님들 병사가 전멸한 아군 부대라는 건요, 병사가 애초에 없는 경우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윌러는 이 사거리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사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배치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병사가 없는 계약신 같은 경우는 그냥 적용이 돼요. 요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병사가 필요 없는 캐릭들 있죠. 대표적으로 광캐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윌러를 정말 효율 좋게 써먹은 경우가 언제냐, 요거는 황혼 7-2에요 여기는 몹이 200% 피감을 두르고 있습니다. 여기를 기존 공략에서 죽창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 껍질이 까이면 네임드 몹 2마리가 소환이 되는데, 그게 소환되면 난이도가 수직 상승합니다. 어려워져요. 그 꼴 안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각성자를 쓰면 저걸 뚫고 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병사를 있잖아요. 이렇게 가장 낮은 병사로 해놔요. 그리고 얘한테 광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아군 팀킬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캐릭이 요 빅멜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버프를 주면서 데미지를 줘가지고 병사를 없애요. 가장 낮은 병사로 해놓게 되면 요런 데미지에도 전멸이 됩니다. 그리고 딜을 해요. 왜냐면 이 경우는 지금 광딜이니까 병사가 데미지에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봐봐요. 이런 식으로 유효한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병사가 전멸을 했기 때문에 윌러의 재행동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제가 쓴 적이 한 번 있어요. 공략에서. 세 번째는 그냥 단순히 반격딜로 병사가 다 갈리면 됩니다. 이건 오히려 고인물보다 뉴비 단계에서 더 수월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뉴비는 그 훈련장 있죠? 그 생명 방어가 금책만 찍었다는 기준에 40%가 나옵니다. 그 맥스치는 80%예요. 그리고 이 계약신 있죠? 이 병사 속성 상승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생명과 방어가 고인물과 최대 50%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병사가요, 만약에 1타 컷이 나면 높은 확률로 해당 캐릭터는 풀피에서도 한 방에 죽습니다. 병사가 2타 컷이 나면 병사만 전멸해요. 병사가 3타 컷이 나면 3분의 1이 남습니다. 제가 용병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적정훈련 비경에선 한 번 치면 병사 다 녹는 게 정상이라고. 지금 고인물 입장에선 현 PVE는 그 황혼조차 적정훈련 비경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3타 컷, 4타 컷 나니까 병사가 조금은 남아요. 한 3분의 1은. 근데 뉴비 입장에선 적정 랩은커녕 되려 상위 단계이기 때문에 병사가 다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반격 딜에 이렇게 병사가 다 녹아요. 간단합니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어게인 주면 돼요. 윌러가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 조건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다른 캐릭터는 그냥 어게인을 주는데 얘는 어쨌든 간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언급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만약에 본인이 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윌러가 뭐 전장 효과도 쿨타임 초기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병사 전멸이라는 조건만 없었다면 PVE에서는 얘가 아마 리아나보다도 고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진짜 이 한 줄만 없었다면. 그러니까 시시랑 윌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단독으로 아무 상황에나 줄 수 있는 그런 캐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뽑으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만약에 본인이 다른 캐릭터를 뽑다가 픽둘 같은 걸로 먹었어. 이거를. 그러면 확실하게 써먹을 수 있는, 효율 좋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충분히 갖춘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두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7개의 캐릭터, 이제 어게인 캐릭 7개 알아봤습니다.